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살림살이가 정부 교부금 증액으로 다시 4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학교 현장을 돕고 미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정작 충북이 확보한 교부금 증가액은 전국 최하위권인데다 늘어난 예산마저 소모성 시설 사업에 쏠려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3조 9,954억 원. 정부로부터 교부금 1,945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충북교육재정은 다시 4조 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늘어난 재원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AI 시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기본 운영 경비를 확대 적기에 지원하고 또 AI 시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서 AI 공교육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보면 충북의 성적표는 초라한 상황. 실제 이번 정부의 보통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충북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한 금액은 1,826억 원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여건의 전북이나 강원보다 수백억 원 이상 적은 액수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증액이 구조적 안정이 아닌 일시적인 재원이란 점입니다. 실제로 충북교육청은 올해 초 세수 펑크로 전년 대비 2천억 원 가까운 긴축 재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깎일지 모르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 이번에 급하게 늘어난 돈마저 전자칠판 대량 보급이나 교체 주기가 남은 컴퓨터 모니터 교체 등 단기 소모성 시설 사업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기류 같은 거, 컴퓨터나 의자나 이런 쪽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섰더라고요. 사실 물론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6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정 4조 원 시대 뒤에 숨은 예산의 실효성을 놓고 송곳 검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기획보도 민선국이 새로운 4년 열린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청정농업의 고장 괴산군으로 가봅니다. 괴산군은 송인원 현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군정 운영에 힘이 실렸는데요. 높았던 투표율만큼이나 민생 체감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충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74.7%의 투표율은 괴산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관심의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송인원 군수는 민선국이 군정의 핵심 비전으로 변화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4년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다가올 4년은 스마트 명품 농업과 관광 스포츠 도시 조성, 그리고 365 통합 돌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는 농업도잖아요. 사실 농업군, 명품 농업군을 만드는 거고 굴뚝 없는 사람, 관광과 스포츠에 대해서 더 매진을 해서 변화와 개혁을 해서 괴산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 임기에 밑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저마다의 절실한 고언을 쏟아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 농업인은 불안정한 농가 소득을 잡아줄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불안정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고 지원금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지원금은 좀 줄이고 조금 더 현실적 있는 방향으로. 괴산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이주 청년은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문화 인프라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지내게 하는 거는 결국은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은 문화가 좀 낙후된 지역이 많잖아요. 여기 괴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문화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라. 침체된 골목 상권을 지키는 상인들 역시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굉장히 크게들 벌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시장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고 자평한 송인원 괴산군수. 민선구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완성으로 더 큰 괴산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신용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세일즈 마케팅을 예고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다음 주 국무총리와 정부 고위직 등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초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실용 위주의 통합형 인사를 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국위 42대 진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박재국 전 진천 부군수, 부위원장은 오은주 전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맡는 등 4개 분과의 15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와 공약 검토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뭄과 홍수, 수질 악화 등 물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 맞춤형 통합 물 관리를 위해 올해 첫 지정한 물순환 촉진 구역에 증평군과 제천시가 포함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평군 증평읍 도심을 가로지르며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보강천. 하지만 장마 등 큰 비가 내리면 평소 유량의 4-5배가 불어날 정도로 범람 위험이 높습니다. 지방하천인 삼기천과 문암천, 문방천이 보강천에 합류하다 보니 수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23년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있었고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도로까지 다 잠기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져. 그 전에 한번 많이 와가지고 주차해놓은 화물차 전용 구역인데 그게 잠겨가지고. 증평군 보강천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후부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가뭄과 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부가 선정한 전국 4개 지자체 중 충북에서는 제천과 증평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 증평군은 보강천 일대 92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우수 저류시설과 하천 복원, 제2미루나무숲 조성 등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365일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돌려주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여기에 치수 개념,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개념, 그다음에 이수 개념,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기후부는 촉진구역별 건의 내용과 취약사항을 파악해 내년까지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6년까지 각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물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체계적 물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물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부의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오존 비상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오존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는데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일반 마스크로도 막기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그늘 아래 시민들이 모여 앉아 더위를 피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은 이제 외출 필수품이 됐습니다. 낮에 나오면은 너무 강하니까 지금 이제 아침 설거지들 하고 일찍 부지런히 나왔어요. 모자, 선크림, 그다음에 팔에 이런 토시,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양산.
연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 속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일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이 대기 중 오염물질과 반응해 오존 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생성됩니다.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을수록 농도가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고농도 오존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및 일사량 증가와 오존 소모물질 감소로 인한 야간 오존 소멸 과정 약화로 고농도 오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까지 전국에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모두 129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6%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도 지난 4월 12일 서산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태안과 당진, 예산 등을 중심으로 모두 17차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존은 눈과 목을 자극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기관지와 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오존 농도가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주민들에게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해 매월 16만 원씩 모두 872억 원 규모의 결초보은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소정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지난 2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가덕, 낭성, 현도, 부기 보건지소를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이들 보건소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됩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의사의 전문 처방이 필요한 경우 원격 협진을 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과 상시 건강 모니터링 등을 담당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노동자 2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던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최근 SK하이닉스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청주시 등 관계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노동부의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일하는 바퍼 참여자들이 오늘 도청 서관 앞에서 활동시간 조정에 반발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오전과 오후에 각 3시간씩 참여할 수 있었던 일하는 바퍼를 충청북도가 오는 15일부터 오전 8시에서 11시로 일괄 변경했다며 장애인들은 해피콜 이용 등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활동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복지부의 무더위 노인 일자리 지침에 따라 정오에서 오후 5시 활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 활동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혀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6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60대 운전자가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6톤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이후에도 분을 이기지 못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5곳이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6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 제전에서 322만 달러, 5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별 주요 성과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코리아가 168만 달러, 약 20억 원, 화장품 기업 포러스젠 107만 달러, 약 16억 원 등입니다. 음성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상대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